자, XXV님이 올리신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뭐 늘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사진을 보고 디지털 드로잉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크로키 연습을 할 때는 연필로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뭐 일러스트를 하거나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느낌이 썩 좋지 않아 가지고요. 다양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도 지금 뭐 새로운 스타일이랑 원래 방식,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올리던 방식을 비율을 달리해서 섞어가면서 그려봤다. 세 가지가 의미가 느낌이 좀 다르다. 되게 궁금하다. 학년작 작업을 휴학하는 동안 하려고 요즘 다시 스토리보드를 수정하고 있다. 학년작을 너무 어렵다. 연출이란 뭘까? 엿을 바꿔 먹고 싶다. 엿을 바꿔 먹으려면요, 그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돈 되는 게 아니면 엿을 안 줘요. 엿장사 아저씨들은 엿을 줄 때 반드시 엿을 줄 만큼의 값어치가 있지 않으면 엿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말로 해도 뭐 별반 다르게 없어요. 이게 이제 본인이 늘 하던 스타일의 그 캐릭터 일러스트인데, 이렇게 보색 대비를 참 잘 써요. 보면 보통 잘 안 쓰는데 참 어색하지 않게 보색 대비를 잘 쓴다라는 감각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위에 이제 써 있는 이 글자는 이제 정의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래 한문은 짝퉁이에요. 신육만 내다 보니 뭔 글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전통 문양을 매핑한 거, 뭐 이런 건 뭐 재치 있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퀴대 같거든요. 그냥 막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구 칠 때 키 있잖아요. 그걸 큐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큐대라고 하는데, 큐대가 끝부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손잡이를 달아놓은 경우도 좀 있고요. 이건 그냥 매끄러운 거 정도만인데, 그냥 큐대 끝에 이렇게 좀 칸이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끝에는 당구 볼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끝에 약간 좀 말랑한, 아주 말랑하진 않고요, 그런 가죽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막대라고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무늬를 넣어서 큐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재치 있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약간 이 길이가 좀 애매해요. 내가 보기에는 좀 여기까지 조금 더 길게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아까처럼 마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색깔을 좀 다르게, 무늬를 좀 다르게 한 다음에 요 끝에다가 이제 그 포인트를 덧대가지고 약간 조금 더 길게 큐대를 만들면 좀 더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막대가 조금 좀 무의미해 보여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고서 이제 만약에 이걸 정말로 큐대로 만약 했다라고 하면 약간 뭐 코믹하게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이 동그란 거를 당구공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닥에 이렇게 공이 몇 개가 이렇게 굴러다니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여태까지는 그런 장르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소재를 그림 스타일은 계속 이렇게 그려왔지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무기를 주로 썼는데 무기를 쓰지 않고 이제는 조금 오락하는, 약간 즐기는 어떤 그런 소품으로 당구라는 소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당구대 위에 앉아 있는 막 그런 포즈라든지, 뭐 당구대 위에 올라 서 있거나, 아니면 당구를 하는, 그러니까 뭐 나도 찾아본 적은 없지만 멋진 포즈들이 있어요. 당구를 칠 때 멋진 포즈들, 특히 이제 그 예술구를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술구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일본 말로는 이제 마세이라고 하는데 마세이라고 하는 것은 키를 세워가지고 위에서 내리 찍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뒤로 돌려서 치는 것도 있고, 자세가 이렇게 뭐 올라타고 치는 사람들도 있고, 옆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포즈들이 아주 재밌고 멋진 포즈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꼭 당구를 꼭 치는 모습이 아니라 당구대 앞에서 그냥 모델처럼 서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3개, 4개 치는 것도 있고 약간 장르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한번 검색해보면 아마 재미있는 소재가 또 그것도 나름대로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는 이제 무기나 이런 거보다는 스포츠랑 연결해서 소재를 좀 찾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참 스토리가 난해하긴 한데 일단 이 바깥의 문양들은 또 새롭게 접근해서 표현한 문양인 것 같아서 나름 괜찮아 보여요, 디자인이. 그래서 외곽에 있는 문양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요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대도시의 타로 카드 디자인 같아요. 일부러 뭐 의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니까 정말 타로 카드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요 안에 있는 것은 조금 마치 고층 빌딩의 대도시의 야경처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같기도 하고 건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러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게 만약 도시라고 하면 불을 몇 개만 많이 하지 말고요. 다 꺼져 있는 창문도 좀 있고 몇 개만 좀 밝은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도심의 고층 빌딩의 그런 야경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늘이 너무 좀 생뚱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밝은 이 문양과 이 안에 있는 하늘이 이제 그냥 먹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하늘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야경처럼 보였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도 좀 어두워져야 여기다 뿌려놓은 이 하얀색의 이펙트가 좀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포즈에 대해서는 언어적으로는 상당히 슬프고 그냥 애수에 젖어 있는 슬픔에 그냥 깊이 잠겨 있는 막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울 수조차도 없는 그런 슬픔, 진한 어떤 그런 아픔이 느껴지는 분위기라서 전체 분위기의 색감이라든지 포즈라든지 연기는 참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크로키를 할 때는 지금 이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왠지 이건 또 지금 아무것도 전체적인 포스의 흐름이나 덩어리나 운동감을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껍데기를 그려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여기는 또 이제 운동감이나 흐름을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왜 크로키를 할 때는 운동감이나 덩어리를 좀 보려고 애는 쓰다가 왜 일러스트만 하면 왜 그걸 안 보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죠. 그죠? 근데 이런 일본 스타일 그림은 하도 많이 그리니까 그냥 그려도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안 맞지만 그래도 그냥 비슷해요. 이런 그림들 하도 그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그림들은 다 안 맞아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분위기나 여러 가지 장면에 대한 연출, 연기는 좋은데 대승이 하나도 안 맞아요. 특히 이 어깨 같은 데가 쇄골이 여기 있으면 여자 같은 경우는 어깨 넓지 않으니까 여기가 삼각근이 있어야 되는 어깨 위인데 여기를 보면 여기가 어깨가 여기면 이만큼 빠져 있어 보이고요. 이 남자도 견장이 너무 거추장스럽게 크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무겁고 둔탁해 보여요. 지금은 릴렉스하게 지금 좌절한 느낌이라서 이 어깨가 이렇게 전굴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늘어져야 되는데 너무 무겁게 각을 잡아 놓으니까 지금 이 뒤에 여자의 몸의 운동감과 이 남자의 이 어깨가 그냥 겹쳐져 있어요. 뚫고 지나가 있어서 그냥 가려져 있으니까 대충 지나간 거지. 정말 따져보면 지금 안 맞는 덩어리예요. 지금 이게 팔 끌어안고 있는 이 각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여자의 흉부와 남자의 어깨, 특히 흉부가 중첩돼 있어서 해박적으로 맞지 않고요. 또 이게 앉아 있을 때에 지금 의자는 없지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 골반의 이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지금 측면으로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지금 여기 대둔근이 있는 엉덩이가 좀 빠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도 발도 지금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구분이 좀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치마가 여기는 왜 지금 들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뒤에 이제 그 대둔근이라든지 거기서부터 내려왔을 때 옷이 왜 여기서 이렇게 나풀거리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죠. 뭔가 살리고는 싶어서 한 것 같긴 한데 생뚱맞게 옷이 이렇게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꼬리에서 이게 연결을 해보면 이 여자의 엉덩이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 이제 어깨라든지 이 가슴과 이 어깨에 중첩된 부분이라든지 팔의 연기라든지 이쪽 남자의 어깨, 엉덩이, 여기 치마 이런 거, 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지금 측면으로 앉아 있는데 양쪽이 지금 대칭이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면적이. 그렇지 않겠죠. 지금 왼쪽으로 틀어 앉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이 더 넓어야 되는데 대칭처럼 보이는 이 옷의 비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쉽죠. 언뜻 보면 잘 안 보이죠. 언뜻 보면 잘했네, 괜찮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배경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한 무늬를 넣으면 그래서 일본식 그림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사실은 그냥 눈대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틀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보이죠. 다 보면. 그래서 워낙 그 모양, 문양의 어떤 복잡한 디자인 이런 걸로 자꾸 커버를 하다 보면 그림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왜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덩어리에 대한 양감에 대한 또 포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왜 모양을 먼저 그리는지 그건 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먼저 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일러스트만 하면 포스로잉에 대한 과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모양부터 그리다 보니까 다 일그러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그리려면 크로키를 할 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연습이니까. 근데 이건 시간을 많이 들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였을 텐데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할 때부터 과정을 따르지 않고 포스로잉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물이 시간을 들여서 애쓴 거에 비해서는 안 좋다 그 얘기죠. 자, 이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분석을 해보면 이 모델은 이 남자가 지금 이렇게 지시벡터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꼬고 있는 것은 그냥 포즈를 취한 거지 어떤 뭐 컨텍스트 그 상황을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포즈를 취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감만 그냥 보자면 그러니까 뭐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포즈를 그냥 분석해 보자면 이렇게 목선이 이렇게 아래를 숙여서 봤으니까 그죠? 뒤에 후두골이 이렇게 있더라도 목선이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하고요. 중심선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까지 만약에 발이 있다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아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무게를 잡아야 되니까. 그죠? 무게를 잡아야 되니까 아마도 포스를 지금 이 골반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콘트라포스터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쪽 왼쪽에다가 지금 무게를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실으려면 이 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아마 저 밑에 발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게를 실 수 있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물리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뭐 이렇게 그리고 근육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근육을 뭐 다 그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의사가 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근육의 이름을 몰라도 되고 뭐 근육의 크기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어딘가는 누군가는 무지하게 발달이 된 사람이 있고 발달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근육의 크기나 모양이나 명칭을 몰라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정작 이 화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화면이 바라보는 관객한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이 화면 자체가. 그 연기 연출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유튜브나 어디나 다 이렇게 그림을 가리키는 그런 사이트 채널 같은 걸 가보면 전부 다 모양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박스 이렇게 막 구간절 인형처럼 이렇게 그려서 막 열심히 막 모양을 만들어서 막 들고 파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늘 그런 얘기 하지만 그렇게 가리키는 채널들의 구독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그려요. 아니면 뭐 데포르메를 한답시고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해부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예쁘게 그냥 머리카락, 옷주름부터 그려 내려가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요. 그런 게 결국 중요하지 않다. 이 포즈를 통해서 또는 장면을 통해서 연기 연출, 장면 연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연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언어적으로 변환을 해서 시각 언어로 변환을 해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야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광고 문구가 뭔가 있는데 아마도 옷 광고를 하는 모양이죠. 그럼 이 광고를 한 이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이 옷이 전달될 것이냐. 이 옷 광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의도를 시각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긴 더군다나 이제 흑백이지만 왜 흑백을 썼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양만 생각하면 포즈만 생각하게 되겠지만 장면 연출을 생각해보면 왜 흑백일까? 컬러가 아니고. 그래서 흑백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흑백의 그 콘트라스트를 조절한 거예요. 이거 사진 잘 찍은 거예요, 이거. 배경과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톤 차이, 그런 실루엣으로 보이는 이 그런 명도의 차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한 거예요. 근데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이 글자를 차라리 대문짝만하게 쓰지 왜 작게 여기다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시선 유도를 해서 끌고 내려와서 결국은 광고를 보게끔 한다거나 이 면분화를 통해서 그 흑백의 그 콘트라스트를 통해서 훨씬 더 미학적인,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연출을 하고 있다고 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죠. 이거는 사진을 예술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예술적인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캐릭터 자체가 그냥 연기를 하고 있는 거를 찍은 거예요. 다큐멘터리처럼. 이 포즈가 예술적인 거죠. 연기를 하듯이. 근데 이 이후에는 연기보다는 이 사진 촬영을 해서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훨씬 더 강해요. 뭐 그런 거요.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스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학생들이 자꾸 내가 포스 자꾸 얘기하면 마치 S자만 자꾸 생각해요. 그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S자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포스가 아니고요. 포스는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이 어떤 때는 직선으로 작용하는 것도 힘일 수 있고 S자로 작용하는 것도 힘일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포스의 흐름이라는 게 다 S자는 아닌데 인체는 반듯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도 다 S자로 밖에는 안 돼요. 직선이 안 돼, 사실은. 무슨 뭐 나무젓가락처럼 반듯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움직임을 가져도 S자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S자가 포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의미예요. 그죠? S자가 포스가 아니라 사람이 또 동물이 움직이는 그 어떤 것들도 움직이려면 힘을 주어야 되고 힘을 주어서 움직이다 보니 뭐든 다 움직이는 것들 관절을 갖고 있어서 관절이 없는 무척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반듯하게 뭐 뱀이 뭐 이렇게 가는 거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못 가잖아. 그래서 무언가 움직이려다 보니 이렇게 바닥에 닿는 마찰력이라든지 아니면 물의 마찰력이라든지 이거를 이용해서 움직이려다 보니 다 어떤 움직임도 다 S자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자가 포스가 아니라 힘을 주어서 움직임을 가지려다 보니 S자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림을 가리키는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포스 드로잉이라고 되어 있는 채널이 있어서 내가 찾아 들어가서 봤더니
포스라는 말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더라고요. 박스 그리고 있던데 포스 드로잉이라서 가봤더니 박스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구간절 인형을 그리고 있더라고. 근데 채널의 제목은 포스 드로잉이야. 그런 아이러니한 지금 현실에서 좀 안타깝긴 한데,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나니 의도가 보이는 거죠. 포스만 얘기할게요. 힘을 주었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숙였어요. 좌측으로. 좌측으로 힘을 줘서 숙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죠. 그죠? 당연히 이쪽이 스트레칭이 돼요. 그래서 지금 힘이 가해진 흔적이 남는 요 스트레칭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무게중심을 반대에서도 잡아야 안 쓰러지잖아요. 반대 잡으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살았냐 이거지. 그 의도를, 그 포즈의 연기를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 얘기예요. 좀 뻣뻣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 서서 보다 보니 각이 서서 유연한 느낌이 좀 들지 않아서 이제 표현이 비슷해 보이긴 해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다 똑같이 선을 쓰더라도 그 선을 어떻게 쓰느냐, 일자로 쓰느냐, 약간 돌려 쓰느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그림을 바꿔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를 그리면 안 된다. 결론은 이 포즈도 지금 보면 다리를 쭉 내밀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휘었어요. 일부러. 뭔가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포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휘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S자가 되는 건 아니고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다리를 쭉 내밀었어요. 다만 여기는 의도적으로 빤타게 내밀긴 했지만 포스가 이렇게 흐르죠.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요. 사람은 다 이 관절이 있어서 그래요.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의식하고 그렸다면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이 움직이는 흐름이 생기는지를 봤어야 돼요. 그 디테일하게 더 보면 세부적으로 아마 안 봤을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확대해서 보여줄게. 팔을 이렇게 꼬았어요. 그죠? 여기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이 위로 향하려면 어떻게 돼요? 팔을 돌려야지. 팔을 이렇게 돌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돌리니까 근육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이게 틀어지는 거 보여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 포스의 흐름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떤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고 어디가 힘이 튀어나오고 어디가 늘어지고 하는지 그런 걸 봐야 돼요. 이쪽 손도 이렇게 틀고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틀고 얘는 이렇게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는 게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스, 힘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런 거죠. 그 흐름이 보이죠? 네, 이렇게 그리니까. 와우. 그래서 그 흐름, 힘을 가한 그 포스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 처음부터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제 크게 힘을 가하니까 스트레칭된 부분 그걸 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제 뭐 갈라지니까 반대편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모양을 그리면 그 운동감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비슷하게는 그릴 수 있어도 힘을 그리진 못해요. 힘을 그려야죠.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이 모델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안 주면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없잖아. 그죠? 죽었을 때 말고는 힘을 다 주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을 그만큼 주고 있는 거예요. 포스 드로잉이라고 하는 인체 드로잉이라고 하는 라이프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힘을 어디를 어떻게 가했느냐에 대한 그런 거를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틀어지니까 당연히 포스가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반대해서 이렇게 잡아야죠. 안 쓰러져야 되니까. 무게를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역동적인 그 운동감을 잡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명암 같은 거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긋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연필로 했다고 하면 누여서 칠을 하면 차라리 볼륨감이 있거나 멋지긴 한데 이게 선을 긋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서 포스트로잉에 대한 그림들을 좀 보여줬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건 콘테로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라인을 싹 그리고서 약간 누여가지고 명암을 쓱 넣어도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렇게 연필이 좋죠. 콘테가 좋아요. 난
평생 그림을 그려보지만 연필보다 더 좋은 재료는 본 적이 없어요. 타블렛으로 그리는 거 너무 싫지 않나요? 느낌이? 난 지금 그리고 있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막 미끄러지는 그 느낌? 연필이 좋죠. 어쨌든 되도록이면 뭐 연필로 그리는 것을 권장한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로 만약에 명암을 좀 넣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오퍼시티를 보통은 한 40% 정도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블랙으로 하든 약간 뭐 색깔이 들어간 다크 브라운으로 하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 좋지 않을까요? 더 빠르고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뒤로 제꼈어요. 선 느낌을 잘 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잘 낼 수 없어요. 방식이 상당히 좀 산만하고 지저분하고 좋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좀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예요. 펜 툴을 좀 바꿔서 한다거나 색깔을 좀 바꾼다거나 톤을 좀 바꾼다거나 하는 뭔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같은 라인을 걷던 거하고 똑같은 툴과 명도로 라인을 이렇게 명암을 빗금치듯이 해놓으니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이건 완벽하게 껍데기를 그렸어요. 그죠? 껍데기 그리지 말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뒤로 제끼니까 당연히 포스가 이렇게 되죠. 스트레칭 됐으니까. 그럼 반대에서 또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쨌든 두개골에 대한 덩어리,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흉부, 그다음에 이제 허리, 골반, 그다음에 허벅지,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서 그려야 되는데 왜 갑자기 또다시 껍데기를 그리는 재미에 들려서 다리 껍데기를 그리시나.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해졌다,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나머지도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알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휘는 거에 이제 재미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했어요. 휘기는 휘는데 S자가 되긴 되는데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도는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돌지 이렇게 돌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순서는 얼굴의 위치와 크기, 요 비율, 이걸 먼저 잡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무게 중심을 봤어야죠. 보통은 이제 그 중간쯤이 이제 그 치골쯤이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래서 중간 정도가 어디쯤인지를 대략 보고 이 머리서부터 이 그 각도가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내려면 안 되고.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요 골반, 이 중간에 있는 이 골반을 기점으로 그게 무게중심이 어디쯤 걸려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반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데나 막 가다 보면 전혀 다른데 이제 삼천포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은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막 여기도 해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할 때 제일 먼저 다시 얘기하지만 머리를 잡고 그 머리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보고 그 무게중심에 걸려 있는 발이나 중간에 이제 골반이나 이거를 기점으로 얼마만큼 나와서 어떻게 도는지를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꼭 반대로 이 S자니까 지그재그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죠? 그래야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물리법칙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 반대편에서 무게를 잡고 있는, 그죠? 여기 이쪽 왼쪽 골반에다 이 무게를 실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아야지 아무데나 그냥 신용을 내듯이 하면 안 된다. 흐르는지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가 왜 오른쪽에 가서는 껍데기를 그리는 건 뭐지? 왼쪽에 가서는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껍데기를 그리는 건 뭘까? 이렇게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맨 마지막에서는 안 거치고 그리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뭐 레이어 밑에다가 이렇게 다 해놓고 위에 가서 떠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디지털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안으로 숙였기 때문에 그죠? 저쪽으로 멀어져 가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덩어리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잡았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잡았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끔 잡아야 돼서 이 상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옷은 떠 있어요. 그죠? 옷은 떠 있는데 그 골격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 이제 흉부와 그 다음에 허리 이 부분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하면 이렇게 서요. 이렇게 옷만 봐서 그런 거예요. 옷을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인체를 봤었어야 된다.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쭉쭉 뻗어서 아주 이건 잘 잡았어요. 근데 이제 덩어리를 겉에를 잡지 말고 확실하게 요 덩어리를 봐서 허리 골반 덩어리를 봐서 잡아야 된다. 근데 여지없이 그냥 겉으로 가잖아요. 겉으로 가면 안 되고요. 덩어리를 확실하게 봐서 해야 되는데 껍데기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포스 보이죠? 포스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간단하죠? 근데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이제 더 정확해지죠. 왜냐하면 그 질량과 모양을 알아야 그 흐름에다 정확하게 넣는데 흐름은 잡았는데 그죠? 흐름은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 안에 넣을 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거서 대충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다고 이렇게 가면. 그죠? 그래서 이제 해부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냥 듬성 비스무리하게 가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모르면. 그죠? 비스무리하게 나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흉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후굴이죠. 후굴로는 허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골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이 덩어리를 의식을 해가면서 봐야 되는 거라서 약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벌써 양감이나 덩어리감이나 운동감이 달라져요. 머리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면 안 돼요. 머리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덩어리를 분명하게 잡아서 두개골의 비율을 분명히 잡아서 해야지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두개골을 동그라미만 있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얼굴을 그릴 때는 늘 얘기하지만 요 십자선을 꼭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십자선을 긋는다는 것은 눈높이, 앵글을 보는 거예요. 그죠? 앵글. 그래서 약간 위에서 본 거란 말이에요. 이 남자 얼굴을 그린 것 같은데 남자 얼굴이 약간 숙였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본 하이앵글처럼 보이니까 이 라운딩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측면이에요. 그죠? 이쪽 한쪽 얼굴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이 앞면. 그만큼 뒤에 후두골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측면이 보이는 만큼 뒤에 후두골도 그만큼 더 나와야 그래야 그 각도가 그 면적이 맞아요. 대략 그냥 동그라미 걸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해부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지금 소실점이 어딘지 모르고 대충 비슷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 인체를 그릴 때도 자꾸 그냥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흉내만 내고 저 밀도 있게 찾아 들어가면서 배우질 않아서 이것도 그렇잖아요. 모양은 그렸는데 소실점이 어디다 잡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간단하죠. 수직 수평을 찾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수직이 어디일까? 대충 여기쯤이 수직일 것 같아요. 그죠? 수평은 어디일까? 이쯤이 수평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특히 이렇게 자연물도 아니고 인위적인 그런 배경이나 소품들은 소실점 찾기가 어렵진 않아요. 수직 수평만 찾으면 거기가 소실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몰려 있겠죠. 이렇게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냥 비슷한 자리에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쪽 오른쪽 위에는 뭐 그런 사물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대충 봐도 다 거기에 근처에 모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건축공학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꼭 맞출 이유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초안을 뜰 때는 이렇게 소실점의 위치를 딱 잡아서 자를 그으면 편하죠. 자, 그래서 십자선을 그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고요. 처음에는 소실점을 찾은 다음에 자로 이렇게 그으면 맞춰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건축공학을 하거나 우리가 수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이유는 뭐냐면 그 소실점에다 점을 찍어서 자를 다 대거나 스케치업으로 하거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해서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서 그게 좋은 화면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러면 뭐 디즈니나 뭐 드림웍스나 뭐 이런 데서 만든 3D 애니메이션은 화면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정확하게 건축공학 하듯이 세팅을 해놓은 배경이 아니에요. 모델링을 해놓고요, 화면에 안 좋으면 건물을 막 끼우리고 막 줄이고 늘리고 별짓을 다 해서 만든 화면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여기에도 보면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보면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세팅을 하고 모델링을 한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 영상을, 화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건물들도 일부러 막 삐딱하게 각도를 바꾼다거나 막 끼우린다거나 뭐 별짓을 다 해요. 했던 것도 써먹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세팅한 대로 그냥 한다고 좋은 화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상들은 다 보셔도 좋다. 자, 그래서 다시 원론을 얘기하면 웹툰 같은 거 할 때도 스케치업으로 해가지고 배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썩 좋은 화면이 안 돼요. 딱딱하고 어색하고 별로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냥 그 밀도만 막 착신나게 모델링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놓으면 고생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 멋진 화면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추지만 미학적으로는 봐서 조금 느낌이 안 좋으면 약간 좀 바꿔가거나 틀어가거나 뭐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화면 구성이 좋지 않으면 소실점을 좀 이동해서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 화면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딱 봐도 의도적으로 놓은 화면에 딱딱한 화면 구성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소실점에 맞춰서 의자를 놨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결백증 아닌가요, 이거? 이 정도 되면 그냥 일반 가정집을 딱 갔는데 그냥 이동하는 의자조차도 딱 소실점에 맞춰서 딱 놓고 카펫 막 정확하게 딱 놓고 막 이렇게 막 줄 맞춰서 이렇게 놓고 이런 정도면 정신병이 갖고 모르겠어, 예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막 벽지에다가 막 이렇게 막 꽃무늬를 찬뜩 해놓으면 막 정신 삭갈리지 않나요, 이거? 앞에도 막 그 카펫, 여기도 카펫, 여기도 카펫 막 뭐 취향이라고 인정은 뭐 해야 되겠지만 마치 여기에 가서 뭔가 조금만 내가 건드려서 약간 의자가 약간 삐딱해졌다, 이렇게 옆으로 약간 삐딱하게 앉았다 이러면 너 당장 나가! 뭐 이럴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조차도 미학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모양들은 예뻐요. 많이 열심히 꾸민 뭐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를 열심히 예쁘게 꾸미긴 했지만 이 장면 자체가 그렇게 막 따뜻하게 호감이 있게 와닿는 장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분위기의 색감과 꽃 모양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앤틱한 그런 분위기의 이 마룻바닥이나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할 때 일단 소실점을 좀 안 잡고 그린 것 같다. 대충 그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진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카피한다는 의미보다 정말로 내가 투시도를 공부를 하고자 해서 그렸다고 하면 이 소실점을 먼저 잡았어야 돼요. 그죠? 투시도법을 내가 공부하겠다고 해서 이걸 스케치를 했다면 당연히 소실점을 먼저 잡고 배경을 그렸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을 좀 공부를 하고 싶었다면 이 사진을 참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미학적으로 내가 참고를 하겠다고 했으면
무언가 내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의 목적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면 뭘 보여주는지 알아요? 뭘 보여주고 싶은 사진일까요? 이 사진이 침대를 보여주는 걸 것 같아요. 이 농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의자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카펫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빛이라고 하기는 좀 산만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 요소들을 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 빛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침대는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농은 이렇게, 의자는 뭐 이렇게, 뭐 대충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좀 보면 면적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 시선이 어디로 집중이 되거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디로 이렇게 향하지 않아요. 뭘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부 다 뭘 보여주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투시도법을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화면 구성을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목적이 없이 그냥 그린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투시도법상 이렇게 몰려가는 이렇게 되는 다른데 농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럼 몰려간다. 예를 들어서 그럼 결국은 이쪽 면적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쪽 오른쪽 면이 보인다는 이거야. 오른쪽이 보이는데 여기가 반탈 수 있냐 이거지. 사각형은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가 반타해 보이면 이 측면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측면은 안 보여야 돼. 이 여기에 수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 농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놓았다는 얘기는 이 옆에 오른쪽 면적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이 면적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 각이 이렇게 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쪽이 보여. 이게 당연한 수학이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나 원근이나 또 여러 가지로 이 화면에 대한 조형적인 화면 구성, 면분할이나 그 무엇으로 봐도 별로 썩 좋은 화면 같지는 않다. 그리고 본인이 이 사진을 가져다가 뭘 공부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 그런데 열심히는 한다 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나 방식은 흉내만 내고 있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합 팩폭을 하자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방식, 과정을 좀 따르면 훨씬 잘할 수 있다. 대충 뭉개지 말자. 커미션에서 돈 벌지 말고 이제 공부 좀 하자. 일주일 뒤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